엄마는 항상 일이 더 중요해. 11살 딸의 이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대한민국 관세 협상에 숨겨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 힘이 납니다. 저는 김소연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통상정책관으로 일하고 있어요. 38살이고 이 일을 한 지 벌써 15년째예요. 지금은 7월 28일 새벽 3시입니다. 병원 응급실 의자에 앉아 있어요. 11살 딸 지민이가 갑자기 고열로 쓰러져서 응급실에 왔거든요. 남편 준호는 출장 중이라 연락이 안 되고 저 혼자 아이를 돌봐야 해요. 핸드폰이 계속 울리고 있습니다. 여안구 본부장님께서 12번째 전화를 주고 계세요. 미국 관세 협상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거든요. EU가 어제 15%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정부가 비상 상황에 돌입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급성 폐렴 초기 단계입니다. 입원이 필요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지민이가 작년에도 폐렴으로 고생했었거든요. 엄마, 아파. 지민이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려요. 제 손을 꼭 잡고 있는 딸을 보니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울 수는 없어요. 엄마니까요. 핸드폰이 또 울려요. 이번엔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과장님이에요. 소연 씨, 긴급 회의입니다. 일본도 15%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방금 들어왔어요. 한국만 25%가 될 수는 없잖아요. 제가 대답해요. 제가 지금 병원에 있어요. 딸이 아파서요. 딸이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딸이 그러고 나서 그래도 내일 아침 8시 회의는 꼭 참석해 주세요. 소연 씨 없이는 안 됩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새벽 6시 시어머니께 전화드려요. 어머님, 지민이 병원에 있어요.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시어머니께서 바로 오시겠다고 하세요. 고마운 마음과 미안한 마음이 동시에 들어요. 병원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지민이를 봐요. 아이가 조용히 자고 있어요. 엄마가 꼭 돌아올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중요한 일을 하고 올게. 속으로 다짐하며 택시를 잡습니다. 새벽 7시 30분 산업통상자원부 비상회의실이 긴장감으로 가득해요. 여안구 본부장님을 비롯해 핵심 협상팀 6명이 모였습니다. 모두들 잠을 설친 티가 역력해요. 소연 씨, 딸은 괜찮아요? 본부장님께서 먼저 물어보세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답해요. 네, 시어머님께서 와주셔서요. 걱정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가족이 우선이죠. 하지만 지금 상황이 정말 심각해요. 본부장님의 표정이 어느 때보다 진지합니다. 벽면 스크린에 긴급 뉴스가 떠 있어요. 일본, 미국과 15% 관세 합의 확정. 박재민 과장이 브리핑을 시작해요. 어제 밤 일본이 추가로 합의했습니다. EU에 이어 두 번째예요. 문제는 우리 협상안으로는 15%를 받기 어렵다는 겁니다. 제가 손을 들고 질문해요. 일본이 어떤 조건으로 15%를 받았는지 파악됐나요? 쌀 시장 완전 개방이 핵심이었어요. 그동안 절대 안 된다고 하던 걸 받아들인 거죠. 박 과장의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집니다. 이때 급하게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청와대 경제수석실의 이민정 비서관이에요. 평소보다 창백한 얼굴로 말해요. 대통령께서 긴급 지시 내리셨습니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15%를 받아내라고요. 농업시장 개방도 검토하라고 하셨어요. 쌀, 소고기 모두요. 이민정 비서관의 말에 회의실 분위기가 순간 얼어붙어요. 본부장님께서 저를 보며 말씀하세요. 소연 씨, 당신이 농업통상 전문가잖아요. 시나리오를 몇 개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제 전문 분야가 농업통상이에요. 하버드에서 농업경제학을 전공했고 지난 10년간 농업 관련 협상을 주로 담당했거든요. 하지만 농업시장 개방은 정치적으로 너무 민감한 사안이에요. 오전 10시쯤 준호에게서 전화가 와요. 소연아, 지민이 어때? 나 지금 부산에 있는데 서울로 올라갈까? 아니야, 괜찮아. 시어머님께서 돌봐주고 계셔. 사실은 병원에 가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정말 못 가겠어요. 또 일이야? 딸이 아픈데도? 준호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어요. 늘 그런 식이야. 내가 없으면 나라가 망하는 줄 아나? 그러고는 전화를 끊어버려요. 오후 2시 농업시장 개방 시나리오 첫 번째 초안이 완성되었어요. 단계적 개방안, 부분 개방안, 완전 개방안 3가지예요. 각각의 장단점과 예상 파급 효과까지 정리했어요.
7월 29일 오후 3시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소연 씨, 큰일 났어요. 박재민 과장이 창백한 얼굴로 제게 달려와요. 저희는 2시간 후 워싱턴행 비행기를 타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왜요? 무슨 일이에요? 제가 물어보자 박 과장이 주위를 둘러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해요. 우리 협상안이 새어나갔어요. 미국 측이 이미 다 알고 있다고 해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어제 밤까지 작업한 농업시장 개방, 시나리오, 조선업 협력안, 에너지 구매 계획까지 모든 게 유출되었다는 뜻이에요. 박 과장이 핸드폰을 보여줘요. 워싱턴 포스트 기사였어요. 한국 농업시장 개방 카드로 관세 인하 시도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와요. 제가 어제 만든 단계적 개방안의 세부 내용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었거든요. 여안구 본부장님께서 급하게 오세요. 팀 전체 비상소집이에요. 지금 당장요. 공항 내 회의실로 향하는 길에 제 핸드폰이 울려요. 시어머니예요. 소연아, 지민이가 계속 엄마 찾고 있어. 언제 와?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중요한 일이 생겨서요. 내일 저녁에는 꼭 갈게요. 거짓말이에요. 워싱턴에서 3박 4일 일정인데 언제 돌아올지 모르거든요. 회의실에 들어가니 분위기가 살벌해요. 본부장님이 테이블을 치며 화를 내고 계세요. 도대체 누가 세워나간 거야?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다는 말이야? 국가정보원에서 파견 나온 김정우 팀장이 말해요. 일단 모든 분의 휴대폰과 노트북을 점검해야겠습니다. 검사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이영민 사무관의 개인 이메일에서 의심스러운 송신 기록이 발견된 거예요. 어제 밤 11시에 대용량 파일을 익명 계정으로 보낸 흔적이 있었어요. 이영민 사무관이 갑자기 무너져 내려요. 죄송합니다. 제가 했어요. 눈물을 흘리며 자백하기 시작해요. 왜 그랬어요? 제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어요. 이영민 사무관은 제가 신입 시절부터 아껴주던 후배거든요. 아내가 큰 병에 걸렸어요. 수술비가 필요했는데 일본 영사관에서 접촉해왔어요. 정보만 넘겨주면 치료비를 도와주겠다고. 공항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면서 마지막으로 딸에게 전화해요. 지민아, 엄마야. 엄마, 언제 와? 보고 싶어. 딸의 목소리를 듣자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엄마는 나보다 나라가 더 중요해? 지민이의 말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요. 워싱턴 현지 시간 7월 29일 오후 6시 덜레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13시간 비행 동안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계속 새로운 협상 전략을 고민했거든요. 기존 농업 개방안이 노출된 상황에서 어떤 카드를 써야 할지 머리가 복잡했어요.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주미 한국대사관 김철수 공사가 급하게 달려와서 말해요. 미국 측에서 내일 예정된 예비 협상을 오늘 밤으로 당겨달라고 요청했어요. 갑자기요? 왜죠? 여안구 본부장님이 당황스러워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급하게 플로리다로 내려간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밤에 마무리하고 싶어 한다는군요. 오후 8시 미국 상무부 협상실에 들어섰어요. 상대방은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그리고 KT 밀러 통상대표부 부대표까지 나왔어요. 핵심 인물들이 총출동한 거예요. 베센트 장관이 악수를 청하며 말해요. 김소연 정책관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당신의 농업통상 전문성에 대해 많이 들었어요. 그 순간 등골이 오싹했어요. 제 전문 분야까지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건 정보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넘어갔다는 뜻이거든요. 협상이 시작되자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러트닉 장관이 서류를 꺼내며 말하는 거예요. 한국 측에서 제안하실 농업시장 개방안에 대해 미리 검토해봤습니다. 제가 만든 단계적 개방안이 그대로 나왔어요. 심지어 제가 어제 밤 마지막에 추가한 축산업 보완 대책까지 다 들어있었어요. 이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밀러 부대표가 차갑게 말해요. 일본은 쌀 시장을 완전히 열었어요. 한국도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죠. 러트닉 장관이 리스트를 읽기 시작해요. 쌀 시장 완전 개방, 소고기 관세 즉시 철폐, 돼지고기 쿼터 3배 확대, 그리고 금융 서비스 시장 추가 개방. 그 대신 관세는 얼마로 해주시는 건가요? 본부장님이 핵심을 묻네요. 18%입니다. 베센트 장관의 답에 저희 모두 깜짝 놀랐어요. 18%요? 일본과 EU는 15%잖아요. 제가 반발했어요. 이때 제 핸드폰에 급한 문자가 와요. 시어머니예요.
지민이 갑자기 열이 40도까지 올라갔어요. 의사가 중환자실로 옮겨야 한다고 해요. 복도에서 급하게 병원에 전화했어요. 선생님, 제 딸 김지민이요. 상태가 어떤가요? 폐렴이 악화되었습니다. 항생제 반응이 좋지 않아서 더 강한 치료가 필요해요. 보호자가 와서 동의서에 서명해 주셔야 하는데요. 내일 오전 10시까지입니다. 그때까지 답을 안 주시면 25% 그대로 가는 거로 알겠어요. 베센트 장관이 최후 통첩을 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준호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지민이 어때? 중환자실에 있어. 너는 언제 와? 준호의 목소리가 차갑기만 해요. 김소연, 너 정말 미쳤어. 일이 그렇게 중요해? 7월 30일 오전 9시 30분, 최후 통첩 시간까지 30분 남았습니다. 호텔 비즈니스 센터에서 혼자 앉아 있어요. 여안구 본부장님과 나머지 팀원들은 1시간 전에 포기를 선언하고 대사관으로 가셨거든요. 소연 씨, 이제 그만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본부장님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아요. 청와대에 25% 감수하겠다고 보고합시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초은연간 쌓아온 모든 걸 여기서 끝낼 수는 없거든요. 더 중요한 건 25% 관세가 부과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는다는 거예요. 책상 위에 놓인 노트북 화면에는 마지막 희망이 있었어요. 어제 밤 새벽까지 준비한 비밀카드였거든요. 바로 한미 조선업 동맹 구상이에요. 중국이 조선업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이 조선업 기술 동맹을 맺자는 제안이었어요. 분황건조 기술 공유, 친환경 선박 공동 개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중국 견제였어요. 이때 핸드폰이 먼저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김소연 정책관님이시죠? 저는 백악관 NSC의 마이클 존슨입니다. 유창한 한국어였어요. 만나뵐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요. 새로운 제안이 있습니다. 존슨의 목소리가 진지했어요. 로비에 내려가니 정말 파란색 넥타이를 맞춘 서양인이 앉아 있었어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인상이 날카로운 남자였어요. 당신의 조선업 보고서를 읽었어요. 인상적이더군요. 존슨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존슨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한국이 중국과의 조선업 협력을 완전히 중단해야 해요. 그리고 미국에 조선소를 1개 이상 건설해야 하고요. 관세는 얼마로 해주시는 건가요? 12%. 일본과 EU보다 낮게 해드릴 수 있어요. 존슨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한국에서 온 전화였어요. 번호를 보니 병원이었어요. 김지민 보호자님이시죠? 응급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 와주셔야 해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급했어요. 호흡곤란이 심해져서 인공호흡기를 달아야 할 것 같아요. 보호자 동의가 필요해요.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니. 핸드폰을 들고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전화했어요. 새벽 4시에도 바로 받으시더라고요. 수석님, 김소연입니다. 마지막 기회가 생겼어요. 소연 씨, 대통령께서 승인하셨어요. 조건부로요. 성공하면 장관급 승진, 실패하면 모든 책임을 져야 해요. 제 운명이 걸린 순간이었어요. 7월 30일 오전 10시 정각, 제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존슨이 기다리고 있는 카페 테이블에 앉으며 말했어요. 조건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정말요? 가족 문제는 괜찮으세요? 존슨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나중에 해결할게요. 사실 거짓말이었어요.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지만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모든 게 끝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존슨이 서류를 꺼내며 말해요. 그럼 지금부터 비공식 채널로 진행할게요.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통화할 수 있도록 주선해드릴 수 있어요. 정말요? 대통령과 직접요? 믿기지 않았어요. 조선업 동맹은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존슨이 핸드폰을 꺼내며 말해요. 지금 플로리다 마라라고에 계세요. 30분 후에 통화 가능해요. 그 순간 제 핸드폰이 또 울렸어요. 준호였어요. 받지 않을 수 없었어요. 여보? 김소연, 지민이가 의식을 잃었어. 지금 수술실에 들어갔어. 준호의 목소리가 절규에 가까웠어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딸이 수술대에 올라가 있는데 저는 여기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니. 여보, 제발. 이해해줘. 정말 중요한 게 뭐야? 너 때문에 지민이가 이렇게 된 거야. 평소에 관심도 안 주고 준호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아니에요. 제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계속해요. 딸을 위해서라도 이 일을 성공시켜야 해요. 30분 후 호텔 방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화상 통화를 했어요. 존슨이 세팅해준 보안 라인이었어요. 김소연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트럼프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나왔어요. 조선업 제안서 잘 봤어요. 흥미롭더군요. 중국이 우리 조선업을 위협하고 있어요. 한국과 손잡으면 좋겠어요. 트럼프가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한국이 중국과의 모든 조선업 프로젝트를 중단해야 해요. 그리고 미국에 한국식 조선소를 2개 건설해야 하고요. 또 하나 더 있어요. 트럼프가 계속 말했어요. 한국이 미국산 LNG를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해야 해요. 대신 관세는 12%가 확실한가요? 제가 확인했어요. 물론이죠. 하지만 이 조건들을 내일까지 문서로 확약해 주셔야 해요. 트럼프가 못을 박았어요. 저녁 8시 드디어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수술 잘 끝났어요. 위험한 고비는 넘겼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목소리였어요. 정말요? 다행이에요. 눈물이 났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딸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7월 31일 오후 2시 운명의 최종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백악관 웨스트윙 루즈벨트룸에 앉아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이례적인 협상이었거든요. 미국 측에는 베센트 재무장관, 러트닉 상무장관까지 총출동했어요. 한국 측은 저 혼자였어요. 여안구 본부장님과 팀원들은 어제 실패를 확신하고 대사관에서 대기 중이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혼자 요청한 이 자리였어요. 김소연 정책관, 어제 우리가 나눈 대화를 바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중하게 말씀하세요. 하지만 시작부터 복병이 있었어요. 베센트 장관이 서류를 꺼내며 말하는 거예요. 대통령님, 어제 합의 내용을 검토해보니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의 조선업 기술 이전에 대한 구체적 보장이 없어요. 군함건조 기술, 친환경 선박 기술을 미국에 완전히 이전해야 해요. 그래야 12% 관세가 가능합니다. 러트닉 장관이 덧붙였어요. 말도 안 되는 요구였어요. 그건 한국의 핵심 기술을 통째로 넘기라는 뜻이었거든요. 그건 불가능해요.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기술들이에요. 제가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바로 그때 제 핸드폰에 급한 문자가 왔어요. 청와대 경제수석실에서였어요. 긴급 일본이 추가 양보한 제시. 미국이 한국 조건 재검토 중 15%도 수용 가능하다는 지시. 순간 깨달았어요. 일본이 뒤에서 또 다른 카드를 쓰고 있다는 거요. 잠깐만요. 제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새로운 제안이 있어요. 기술 이전 대신 공동 연구개발을 제안해요. 미국과 한국이 차세대 조선 기술을 함께 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어요. 3,500억 달러 투자를 추가로 약속하겠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엄청난 금액이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눈을 반짝이며 물어봤어요. 3,500억 달러요? 정말요? 네, 확실해요. 한국의 주요 기업들이 미국에 직접 투자하는 거예요. 반도체, 배터리, 조선업 분야에서요. 베센트 장관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해요. 그 정도면 15%도 가능하겠네요. 15%요? 제가 놀라며 물었어요. 네, 일본과 EU와 동일한 조건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웃으며 말씀하세요. 그 순간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병원이었어요. 간호사님? 김지민 보호자님이시죠? 아이가 깨어났어요. 계속 엄마를 찾고 있어요. 간호사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묻어 있었어요. 정말요? 의식이 돌아왔어요? 눈물이 났어요. 그럼 관세는 15%로 확정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내렸어요. 그 순간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 해낸 거예요. 일본, EU와 동일한 15%를 받아낸 거였어요. 8월 1일 오전 11시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 출구에 나오니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기자들이 몰려 있었거든요. 김소연 정책관님,
15% 관세 합의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때 한 기자가 소리쳤어요. 따님이 아프시다는 소문이 있던데 가족보다 나라를 선택하신 건가요? 그 질문이 가슴에 박혔어요. 정말 그런 걸까요? 저는 정말 나쁜 엄마인 걸까요? 병원에 도착해서 지민이 병실로 달려갔어요. 문을 열자마자 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지민이가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해요. 지민아, 제가 달려가서 딸을 안았어요. 엄마가 왔어. 늦어서 미안해. 지민이가 제 품에서 말해요. 엄마, 진짜 아팠어. 무서웠어. 미안해, 미안해. 눈물이 펑펑 쏟아졌어요. 엄마가 곁에 있어줬어야 했는데. 그때 준호가 들어왔어요. 고생했어. 준호가 저를 보며 말해요. 뉴스 봤어. 대단하더라. 나도 미안해. 너무 몰아세웠나 봐. 준호가 손을 내밀어요. 지민이가 계속 엄마가 중요한 일 한다고 했어. 나라를 위해서라고 하더라고. 지민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해요. 엄마, 텔레비전에 나왔어. 우리 엄마가 나라를 구했다고 하던데. 응, 간호사 언니가 그랬어. 엄마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지 않게 됐다고. 지민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한 일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었다는 거요. 하지만 동시에 가족도 소중하다는 걸 새삼 느꼈어요. 지민아, 엄마가 약속할게. 앞으로는 너를 더 자주 안아줄 거야. 제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정말? 일이 있어도? 지민이가 확인하듯 물어봤어요. 응. 일도 중요하지만 지민이가 더 중요해. 진심이었어요. 청와대에서 대통령께서 직접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연락이 왔어요. 장관 승진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잠깐 망설였어요. 꿈꿔왔던 자리였지만 지금은 다른 게 더 중요했어요. 감사하지만 조금 더 현장에서 일하고 싶어요. 가족과 함께할 시간도 필요하고요. 저녁에 세 식구가 함께 치킨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평범한 행복이었어요. 엄마, 나도 나중에 엄마처럼 중요한 일 하고 싶어. 지민이가 말했어요. 정말, 무슨 일? 나라를 도와주는 일, 근데 가족도 소중히 하는 거야. 지민이의 말에 모두가 웃었어요. 그날 밤, 딸의 잠든 얼굴을 보며 생각했어요. 나라를 위한 일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 일을 하는 이유는 이런 소중한 사람들 때문이라는 거요. 15년 통상 협상 인생에서 가장 큰 성과를 거뒀지만 오늘 가장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진짜 중요한 건 일과 가족 사이의 균형이라는 거요. 내일부터는 새로운 김소연이 될 거예요. 나라도 사랑하고 가족도 사랑하는 진정한 의미의 훌륭한 사람으로요. 여러분, 김소연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 명의 공무원이 국가의 운명이 걸린 협상을 성공시키기까지. 그 뒤에는 이렇게 많은 개인적 희생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15% 관세. 합의 성공이라는 한 줄 기사 뒤에는 정말 치열한 인간 드라마가 숨어 있었던 거죠. 특히 김소연이 마지막에 깨달은 것처럼 아무리 국가를 위한 일이라도 가족과의 균형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일과 가정 사이에서 고민하는 모든 분들께 큰 울림을 줄 수 있는 이야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소연의 선택이 옳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숨겨진 실화 이야기들이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어떤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뵐지 기대해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김소연처럼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면서도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